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은 실무선에서 협상을 하고 합의문에 가까운 결과를 내놓은 뒤에 열리는 만큼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게 외교가의 속설입니다.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은 외교를 잘 해야 되는 나라다,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.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특수하잖아요. 뭐냐면 이제 강대국에 그 둘러싸여 있고,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영토가 그 좀 협소하고 자원도 없고, 또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는 북한이 벌써 그 핵미사일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안보 문제도 있고,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제가 대외 의존 아니면은 경제를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근데 제가 이제 그 과거 예를 세 가지만 간단히 들어드릴게요.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했거든요. 이거 1954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지금 한 60, 70년 동안 이 우리 안보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아주 그 튼튼하게 기여할 수 있었고요. 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에 우리 군인들을 파견했어요. 그리고 우리가 기름, 석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중동에 그 건설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5.16달러를 그 벌어다가 우리 경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도 이 대외 개방을 통한 외교를 해서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기초가 됐다. 이런 그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북방외교라는 걸 하셨잖아요. 이 북방외교는 그때 이제 우리 그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이제 공산국가들하고 외교 관계가 없었는데 이 북방 외교를 잘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우리 외교가 전 세계를 상대하는 그 나라가 됐거든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런 나라들하고 상당히 그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외교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또 이런 나라들하고 경제관계를 통해서 도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외교가 중요하다는 사례로서 이런 사례를 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그 외교를 그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문가들을 그 심지어는 아주 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미국 국무부, 그러니까 외교부죠. 거기에 이제 23명의 그 차관보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도 그 전문 직업 외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는 그게 이제 대사 전체에서 30% 정도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44%를 임명했어요. 많이 임명한 거죠. 보통보다.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결과를 좋게 얻었으면은 또 뭐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 외교를 좀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 국제정세, 세계 전체로서도 그 불확실성을 더할 정도로 그 외교가 그렇게 잘 된 외교는 아니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간단하게 또 하나 그 예를 들면요. 베트남 전쟁 때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.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방장관이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해고록을 쓰면서 왜 미국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손들고 나왔어야 될까? 그 원인을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원인이 베트남 사람들이
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민족주의를 위해서 싸웠다. 이거를 무시했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실상 우리가 놀라운 일은 뭐 놀랍다기보다도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그 베트남 현장에 나가 있던 미국 외교관들이 수없이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폭탄을 퍼부어도 이 사람들 손 안 들 거다. 이런 보고를 했어요. 근데 이 맥나마라라는 국방장관을 비롯해가지고 존슨 대통령이 자기들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 베트남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외교관들의 전문적인 그 조언을 무시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런 그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또 뭐냐면은요. 이 일이 있고 난 이제 40년 후에 이제 이라크에서 또 벌어졌는데요. 이 부시 대통령이 2003년도 이라크 막 쳐들어갔거든요. 그때 참 아주 좀 대단했죠.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간단히 끝내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을 거다. 근데 이게 또 오판이었잖아요. 이 뭐 21일 만에 이제 사담 후세인을 끌어냈는데,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어디 생겼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 전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재건 계획이 없었어요. 근데 실상 이 국무부에서는 이 재건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아랍 전문가들, 그 지역 전문가들을 그 팀으로 만들어서 전후 계획을 만들려고 했는데, 그때 저 럼스펠드라는 국방장관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치우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못했어요.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사망자를 보면은요, 이 사담 후세인 무너뜨릴 때까지는 117명이었잖아요. 그 이후에 군인들이 4,300명이 죽었어요. 근데 이 4,300명이 죽는 과정에서 전쟁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2조 달러예요. 이거 2조 달러라는 돈, 이게 달러예요. 이게 2조 원이 아니고.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. 그런데 그 럼스펠드라는 국방장관이 이 국무부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. 제가 볼 때도.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그 좋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게 쿠바 미사일 위기 얘기거든요. 이게 이제 1962년. 이게요,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 소련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핵을 쓰면은 거의 그 인류가 공멸 다 죽는다고 돼 있었어요. 왜냐면 그렇게 핵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일촉즉발의 이 상황이었었는데, 케네디 대통령이 이 참모들하고 이 대응을 하면서 그건 케네디 본인이 한 얘기예요. 자기가 그 가장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토미 톰슨 대사다. 이 토미 톰슨 대사는 이제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이제 대사로 5년 동안 일을 했는데, 그래서 그때 소련 지도자였던 그 후르시초프, 이 사람하고 이제 가깝게 사귀고 이렇게 돼가지고 주말에는 이 후르시초프 별장에 가서 그 가족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워졌어요. 그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, 이 토미 톰슨 대사는 후르시초프의 이 머릿속까지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의미다, 이것까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소련 전문가가 됐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 결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토미 톰슨 대사의 조언을 잘 참작해가지고 대응을 했다,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들어가가지고 외교에서 전문가가 왜 중요하냐, 왜 있어야 되느냐, 또 그 사람들의 말을 좀 참고해야 되느냐,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제가 이제 미국 사례를 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례를 좀 한두 가지 들어봐 드릴까 해요. 제가 이제 책에서 본 바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 미국하고 많이 충돌했거든요. 왜냐면 미국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반박도 하시고. 근데 재미있는 거는 FTA를 체결했단 말이에요, 미국하고. 그리고 미국이 원했던 이라크에 우리 군인을 보낸 또 그 결정도 엄청 어려웠어요. 왜냐면은
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이 이거 반대했거든요. 반대도 그냥 보통 반대한 게 아니에요. 거의 정권을 막 흔들 정도로 반대했거든요. 그런데 이 노 대통령이 훌륭하신 건 뭐냐면은 그 참모들의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. 그때 당시에 그 FTA 협상했던 그 협상 대표 얘기라든지 또 육자회담 그 대표라든지 또 미국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아주 많이 들으셨대요. 그건 이제 제가 들은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그 글로벌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상으로 올려놨어요. 그때 이제 그 G20 국가가 이제 한국이 그 출범 때서부터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고, 또 해관보 정상회의도 한국에서 개최했고, 뭐 이런 게 아주 그 성공적이어가지고 그 한국의 위상이 그때 아주 높아졌거든요. 일단 대통령이라는 분이 모든 거를 다 하실 수도 없고, 특히 이제 외교 분야도 또 그 뭐 처음부터 그렇게 그 잘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, 그 정말로 그 전문가로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잘 써야 된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은, 뭐 이건 상식인데, 그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나 이렇게 그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그 훌륭한 전문가를 이렇게 발탁해가지고 잘 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. 전문가가 아무리 있어도 써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정책 결정자들이 전문가를 잘 발탁해서 쓰실 수 있는 안목이 좀 있으셔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근데 이와 아울러서 이제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전문가가 이게 말이 전문가죠.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험하고 그 지식을 쌓고.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그 현재 외교부에서 직업 외교관으로 일하는 우리 그 직원들이 그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이 일에 이렇게 해서 일정 수준에 올라야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